안녕하세요. 홍양표 박사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존감에 대해서 혹시 나의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나요? 자존감은 타고나는 것이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네,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존감은 어느 때? 비교할 때. 자, 비교할 때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비교할 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저희 센터에 상담 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대학생이고 그리고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형은 보니까 동생보다 인물도 훈철하고 키가 커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동생보다 이렇게 좀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공부도 잘하고 관계도 친구 관계도 좋고 이런 형이었고 항상 동생은 그런 형을 의지하고 자랐습니다. 형은 좋은 데 취직을 했어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데 취직을 했고요. 이 친구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임시직으로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깐 집에서 쉬고 있어라. 코로나 끝나면 다시 연락하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데 아마 본인 생각에는 잘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곳을 열심히 찾는 게 아니라 나는 못해 라고 단절을 했는데 세상과의 단절을 하고 아예 방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부모가 그 친구를 설득을 해서 저희 연구소로 데려왔어요. 자, 이 친구는 형하고 동생하고, 즉 동생에서 형하고의 관계에서 어려서부터 비교하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나는 못해 이렇게 항상 나는 못해. 그런데 부모님도 은연중에 동생이 듣는 데서 쟤는 뭐든지 잘해 라고 형을 칭찬하고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아마 이런 말을 나도 모르게 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나도 모르고 한 이 한마디가 나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이 돌멩이는 개구리가 맞으면 사망할 수 있듯이 이 아이 마음에는 그게 상처가 돼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친구들을 만나도 난 못하는데 나는 못하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는 못해 라고 하는 이런 스스로의 자신을 떨어뜨리는 생각을 자리 잡고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직장을 갔어도 거기서도 항상 나는 못한다는 생각, 그리고 무엇이든지 해봐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어떤 기획하고 일을 하는 걸 할 때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이미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 제가 상사라고 해도 이런 아이는 딱 시키면 시키는 그것만 해놓고 그것도 자신감 없이 하는 아이들을 그런 친구를 제가 선택하겠어요? 왜? 사람이 많은데. 결국은 이 친구는 그렇게 되면서 난 학교에서도 그랬는데 처음 직장 간 데부터 이렇게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세상과 단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친구에 대한 솔루션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이런 아이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유아 때 형제를 키우거나 남매를 키우거나 이렇게 자매를 키울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두 아이에 대한 나도 모르는 비교, 나도 모르게 어머니가 하면 비교, 이 말 정말 조심하라고 오늘 이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 얘기입니다. 내가 우리 아이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혹은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어떤 엄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평상시에는 되게 아이에게 칭찬도 잘하다가 내가 화가 나면 아이에게 정말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있는 엄마가 아닌지 그런 부모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엄마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쁘고 좋을 때는 너무 끔찍히 잘해주다가 아이가 미운 짓 할 때는 나도 모르게 뇌 안에 각인되어 있는 언어들이 나도 모르게 그러한 언어들이 조합이 돼서 아이들에게 나가면서 그 언어가 아이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특히 친구들하고의 비교, 조금 더 크면서 원에서부터 친구들하고의 비교, 초등학교 가면서 다른 비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것을 비교해서 너 참 잘한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얘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왜 쟤 잘하는데 너는 그걸 못하니? 라고 이렇게 부모가 다그쳤을 때 이 아이는 모든 거를 못하는 아이. 다시 말해서 이 뇌 안에서 나는 못해. 그럼 이때 뇌 에너지가 바닥이 되잖아. 왜 사람들이
축구 경기를 하고 이런 운동 경기를 할 때 홈그라운드에서 하려고 할까요? 홈그라운드. 수많은 사람들이 격려가 나에게 에너지가 돼서 나는 꼭 이겨야 돼. 난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경기력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거는 여러분 너무 잘할 수 있지 않나요? 자, 이거하고 똑같이 우리 아이를 잘한다 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아이가 나는 뭐든 잘해. 그래서 어떠한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가는 직장 생활, 학교 생활, 가정 생활, 자, 이런 생활을 하는 활력 있는 아이와 난 못하는데 당신이 해봐, 네가 해봐, 친구들한테 미루고, 이게 배려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배려가 아니에요. 빼앗기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에게 청년이 돼서 직장에 가서 만들어진 이런 자존감들은 사실은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왜?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동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자존감을 버리기에는, 바꾸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꿀 수 없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어렸을 적에 지금 내가 삐뚤어된 잘못된 자존감을 쌓아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허물고 바른 자존감을 쌓아준다면 이 아이들이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 사람하고 관계에서 스스로를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왜 제가 이 주제를 선정했냐면 요즘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만 낳아서 정말 잘 키우고, 둘 낳아서 정말 귀하게 떠받들어 키움에도 불구하고 왜 자존감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을까? 바로 부모가 일괄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어머니가 기분이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 이 일괄성 없는 행동에 의해서 아이들은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모든 것은 그렇구나, 맞아, 이렇게 깨닫고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렇다면 빨리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를 계획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바꿔야 되나, 이걸 계획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내 뇌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를 떠받드는, 아이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행동이나 말이 안 나와요. 이게 연습을 통해서 3개월에서 6개월을 가야 됩니다. 사실 인간 뇌의 가장 큰 단점은 책 한번 읽고 정말 이게 좋다라고 하면 그거를 1년 정도 꾸준히 실천을 하면 다 바뀌죠.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의 뇌는 작심삼일하고 너무나도 딱 맞는 뇌가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 제가 하는 일은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솔루션을 줬어요. 어머니, 얘는 이렇게 하세요. 자존감 이렇게 세워주세요. 어머니 알았죠? 네. 그리고 이 어머니가 가서 1년 동안 그런 행동을 꾸준히 해준다면 그러면 더 이상 올 일이 없죠. 근데 사람은 작심삼일이에요. 정말 그렇구나. 내가 우리 아이에게, 우리 남편의 자존감을 좀 떨어뜨리고 있구나.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약발이 일주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이 오시면 솔루션을 주고 어머니 2달 뒤에 다시 올게요. 그리고 어머니가 매일 일지를 써오세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 일지를 보니까 저가요 한 달은 잘했는데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오세요. 이렇게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오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한 2주는 잘했어요. 그럼 2주에 한 번씩 오세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6개월 동안 뇌가 습관이 만들어질 때까지 점핑 이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돼서 하나가 만들어지면 또 다른 거 하나 바뀌어 나가고 이렇게요. 왜 여러분들이 많은 강의를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걸 아는데 왜 우리 아이를 변화를 못하느냐? 바로 여러분이 6개월 동안 끌어갈 수 있는 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끌어가기 위해서는 늘상 메모하면서 꾸준히 6개월치를 갖다 놓고 6개월짜리를 메모를 매일매일 한다면 여러분이 6개월 뒤에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 실천 일기에다가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